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한자 지능의 교재 3급 교재 국가 공인급수입니다. 사과 한자 한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급수 공부에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되겠죠? 오늘 국가공인 3급 역사 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자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급 급수 한자 어떤 걸 배우냐면 오늘 구들경, 이어멜개, 구멍공, 이바지알공, 칠공, 각관, 꾀알기, 벼리기, 빌기, 종로, 무리당, 띠대, 어지러울란, 떠날리, 발불리, 아전리, 넓을바, 나라반, 족보고, 전복 이렇게 한자를 배우시겠는데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5분 정도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구들경을 보시면 앞에 돌석과 뒤에 고칠경이라는 한자가 발음을 단단해서 돌이 단단하다 하니까 단단하다는 뜻을 갖고요. 우리가 경직, 강경 이런 말 쓰는데 뭐 강경화 이럴 때도 쓰겠죠. 이렇게 동맥경화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 돌석이 단단하다 뜻을 주고 경자가 발음을 하는 전형적인 형성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멜개를 잘 보시면 이 아래만 쓰게 되면 여기 쓰다시피 가는실멱이라는 한자가 되는데요. 위에다가 삐침별 어떤 고정 핀 같은 걸 생각하셔서 어디 메워 놓는 고정 핀에 실을 묶어서 쭉 이어서 계속 연결시키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로 뭔가 공통점을 묶어 놓는다는 뜻으로서 계열, 체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묶을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한테 쓸 때는 앞에 사람인변이 붙지만 우리가 사물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묶음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한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멍공자는요, 아들자에다가 새을을 겨냥한 한자인데, 흔히 우리 공자공으로 많이 아시죠? 예, 공자라는 뜻도 당연히 갖고 있는데, 공자가 이 구멍공자의 성씨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원래 어떤 아들, 즉, 새끼, 어미와 그 다음 자식이 날 때, 새, 특히 조류들이 구멍을 뚫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탄생하는 아이가 구멍을 깨고 나오다 새가 알을 깨듯이 그래서 구멍공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나중에 유명하게 공자가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공자공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숨구멍이라는 것을 기공이라고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공 말고 구멍공 뜻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바지할 공자는 앞에 사람인에다가 함께 공인데 이바지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이바지하다라는 뜻은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쳐 드리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갖다 주다 정성을 다해서 갖다 주돼서 공급이라든지 제공이라든지 끌제를 써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바지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결혼할 때 많이 쓰죠. 이바지 음식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갖다 바친다는 뜻을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건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좀 다 담아서 드린다는 정성을 다한다는 내포가 되어 있는 한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다, 같이 하다, 많이 드리다 뭐 이런 뜻까지 다 가게 되겠죠. 칠공자도 쉽습니다. 앞에 장인공이 발음해주고 칠복자가 뜻해주는 전형적인 형성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치다, 공격하더니 방어를 하였다, 전공하다. 한 가지만 여러 번 쳐서 내가 그 부분만을 확실하게 알아가다, 공격하다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겠죠. 각관자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덮을멱이고 아래가 으뜸원이고 옆에가 마디촌이라는 한자인데요. 흔히 우리가 관례, 성인식, 왕관 할 때 쓰는 머리에다 쓰는 갓을 상징합니다. 위에다가 쓰는 덮을멱자가 뭔가를 덮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아래 으뜸원자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으뜸,
아무나 머리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위에 머리에다 쓰는 건데, 그 으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뭘로 판단하느냐? 마디촌자에서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져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 후에 덮어주다, 씌워주다, 구분해주다 해서 왕관이라고 좀 하시면 좋겠고, 관리 자체도 성인이 됐다는 뜻으로 우리가 갓을 씌워주면 갓을 쓰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다시 위로 묶어 상투를 꽂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에 맞춰서 윗부분 어떤 으뜸이 되는 사람한테 머리에다가 덮어주는 것이 갓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발앓기, 꾀앓기는 정말 기업이나 기획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위에 사람인에다가 아래 그칠지를 써서 그칠지는 발 모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발족자에서 아래가 오면 그칠 지자잖아요. 그래서 정지한 발을 상징하는데요. 정지한 발을 가지고 내가 더 위를 보고 싶다면 폴딱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본다면 까치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까치발을 하고 더 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다, 뭔가를 좀 바래보다, 꾀해보다, 계획 세워보다, 이런 의미로 인해서 사람이 뭔가를 더 위를 향해 가는 모습에서 그치면서 제자리에서 까치발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다, 꾀하다, 기업, 기획, 이런 말로 쓰고 있고요. 한자는 간단하지만 설명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외우시기 바래요. 별이 기자는 실사의 몸기를 하는데, 이 별이라는 뜻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별이라는 뜻 자체가 중심이 되는 끈입니다. 물건을 잡아 다닐 때 이 끈 하나만 잡아 다니면 아래 것들이 알아서 날아오는 게 따라오는 것을 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얘를 투망, 어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강가에 투망, 망을 던지잖아요. 그때 망을 던지는 손잡이 줄 놀림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처럼 그 줄을 잡아당겼을 때 퍼지느냐, 끌어당기느냐, 모으느냐, 이게 되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줄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잡아다니는 걸 별인데요.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기행이라든지 기강이라든지 기본, 어떤 표본, 중심,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별이라는 뜻 상당히 많죠? 다 똑같습니다. 기준, 기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기자는 앞에 보일시가 들어가면 신을 상징합니다. 신에게 내가 어떤 것을 바랄 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기도, 기원, 기복 이렇게 다 바랄 때 쓰는데, 여러분은 신에게 바랄 때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게 뭐라고 합니까? 건강은 기본으로 하고 어떤 지위나 권력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그럼 사람들이 그런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걸 상징한 한자가 바로 이 도끼근인데요. 도끼라는 건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이 자기 부하에게 자기의 명령서처럼 하사하면서 명령을 내릴 때 주는 선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끼근자를 권력으로 약간 좀 보셔서 신에게 도끼를 갖고 싶다고 원하다, 빌다라고 해서 기도, 기원, 기복입니다. 권력 욕심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붙자도 한 손에는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하나는 교육을 담당하는 회초리고 하나는 도끼를 들었다 하기 때문에 권력을 상징하는, 아빠가 그 목의 중심에서 북의 중심으로 약간 해석을 바꾸는 해석이 바로 아버지 붙자예요. 그래서 도끼구는 권력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로자를 보실게요. 여자에다가 또를 써서 여자 이 또자는 또라는 뜻도 되지만 오른손오라는 뜻이 많습니다. 이렇게 손을 상징하는 글씨예요. 그래서 여자가 손으로 어떤 일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일만 하는 여자를 상징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종을 노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보시다시피 종로와 종비자가 있는데요. 이 종로, 지금 배우시는 종로는 정확히 남자종을 뜻하고요. 종비자는 여자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하면 남자종과 여자종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근데 왜 남자종인데 계집녀를 썼느냐?
맞아요.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어떤 남자를 상징하는 한자의 부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상징해서 이 여자를 쓰는데 여자뿐만 아니라 계집녀가 들어가면 지위를 약간 저하시키는 의미로 의미를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남자종이지만 굳이 종이라는 신분을 낮춰서 여자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노예할 때 예자도 노예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당자를 보시면 위에 상자가 당 발음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아래 거무륵자를 써서 높을 상이 발음, 거무릉이 뜻을 줘서 검은 무리들이 있다는 뜻이어서 아주 사람들이 떼지어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무리지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정치로 붙이면 정당이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뭉치면 조선시대엔 분당이라고 표현했고 그 당에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것들 당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정치 용어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발음 역할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싫어서 검은 무리들, 아주 속내를 모르는 무리들, 뭐 그런 사람들의 집단. 그래서 뭐 정치 집단에서 무리당 이렇게 하는데 떼지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띠대자는 띠에 달린 장식 모양을 정말 위에가 이게 장식 모양이 되고요. 아래 수건거는 우리 옷이에요. 천 위에 벨트라는 것, 이 띠라는 것, 옷을 다 입고 겉에다 하기 때문에 이왕에 차는 거면 멋지고 예쁜 걸 하겠죠. 옛날 우리 관복들도 보면 상당히 벨트 쪽, 띠 쪽이 아주 멋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패션으로 벨트 할 때도 그냥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패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주 멋진 장식이 달린 띠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가죽으로 된 띠를 혁대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벨트처럼 가지고 다니는 전화 꼭 지니고 다니는 걸 휴대전화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휴대하다 할 때 쓰는 지니다 띠처럼 지니고 다녀서 지닐 휴자에 띠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 이렇게 영어를 쓰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글로는 휴대전화가 되겠죠. 그때도 씁니다. 어지러울 난을 좀 보시면 이 어지러울 난자는 이 앞에가 관건인데요. 제가 여기다 썼다시피 실타래가 꼬인 모양인데 이 뒤에 있는 한자는 세을자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실타래가 꼬인 모양을 잘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에서 이렇게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에다가 한 번 이쪽으로 꼬였는데 제 손 모양 오른쪽으로 꼬였는데 얘는 왼쪽으로 꼬였죠. 다시 오른쪽으로 꼬았죠. 결론은 실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고 했단 얘기잖아요. 자, 실을 꼬아놓은 모습에다가 새를 써서 실이 꼬아져 있고 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질서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는 뜻에서 우리가 국난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쓰는 난자입니다.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새들이 모인 것처럼 모였던 병사인데 질서 전현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을도 활용하고 앞에 실타래가 꼬인 모습도 해서 실이 꼬여 있는 아주 질서 정연하지 못한 이런 말로 써서 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떠날리도 쉬운 자는 아닙니다. 이 떠날리 자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리 발음 산신리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가 새추자라는 한자를 써서 떠날리인데 무서운 산신을 보더니 누가 새가 멀리 날아가 도망가 버렸다. 떠나 버렸다. 이런 말에서 리가 앞에 오면 이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이별이라든지 이상가족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뭐 이렇게 떠나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발블리자를 보시면 몸이라는 상징, 우리가 보통 주검시라고도 하고 얘는 집이라도 쓰는데요. 집과 몸이라는 부스 의미를 다 갖고 있지만 여기서 몸이라고 볼게요. 아래 있는 한자는 돌아올 복자를 써서 어떤 사람이 갔다가 돌아올 때 몸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몸에 지니고 갔던 신발을 돌아올 때 다시 신더라 해서 신은 밟는 거죠. 땅을 밟을 때 쓰는 신발이니까. 그래서 신리, 신으로 땅을 밟다 해서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밟아가다니까 이행이라든지 나의 밟아온 사건을 이력서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돼요. 그래서 몸시 돌아올 복자를 써서 발음이
복발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가면 거의 복발음 하는데 그래서 발음 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한자니까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전이도 잘 보시는데요. 한일이 빠지면 우리가 역사사라고 배웠고 사기사라고도 하시는 한자로 배우셨죠? 거기에다 한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관리하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관리하는 신하. 그래서 아전이라는 표현은 벼슬아치의 또 다른 말이고요. 흔히 관리라든지 탐관 오리라든지 할 때 쓰는 리자입니다. 리. 그런데 우리가 이 아전이 벼슬아치 리에서 같이 봐야 되는 한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인변을 써서 이렇게 쓰는 한자가 무슨 자가 될까요?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하여금사 불일사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관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부리다, 관리를 부리다 해서 불일사, 하여금사, 시키다 사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여금사를 외우시려면 이 관리리자를 꼭 아셔야 되니까 같이 좀 외우셨으면. 자, 넓을 박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열십이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편부가 돼서 넓게 많은 것을 펼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 뭐라고 해요? 박학다식하다 하죠? 많이 아는 그 전문가를 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많다라는 뜻은 열심히 갖고 펼치다라는 뜻을 편부가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넓을 박. 박발음. 나라 이름 방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예쁠 봉자가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읍자 발음을 해서 고을읍자는 오른쪽에 오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마을, 예쁜 고을이란 데서 나라를 좋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국가하고는 다릅니다. 국가보다는 좀 사이즈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보면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죠. 주 단위로 묶어서 나라를 다 하나씩, 주 단위를 다 합쳐서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나라를 통칭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좀 마을 단위보다는 큰, 크게 다스림이 있는 좀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그럴 때 쓰는 한자여서 연방이라든지 합방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을들을 모아서 묶었다는 뜻이고 봉발음은 방발음을 도와줬겠죠. 이왕이면 봉자 발음이 예쁘다가 있으니까 예쁜 마을이라고 예쁜 마을들끼리 묶어놨다고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족보보 적을보를 보시면 넓을보가 정확히 발음을 해줬고 말씀한 자가 기록하다, 언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문의 사람들을 넓게 위로 열어 반개로 직개로 다 써놔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족보책이죠. 그런데 음악에서 표현하면 악보라고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악보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뭐 족보를 누가 얼마나 따지겠습니까? 족보 따지는 거 거의 없죠. 옛날에는 좀 협박성처럼 족보에서 뺀다는 말,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전복자는요, 거북이 모양을 그린 한자인데, 거북이가 이렇게 위에 머리가 있고, 아래에 이렇게 해서 거북인데, 조금 거북이 같지 않지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거북이 머리를 그려놓고, 거북이 이렇게 세워요. 그 다음에 거북이 등이 있겠죠. 거북이가 이렇게 등껍질이 있고, 거북이 등이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때요? 좀 비슷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써서 옛날에 거북이 등에다가 점을 좀 쳤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거북이겠죠? 그래서 죽은 거북이 등에다 점을 쳐서 점괘를 해서 올해의 자연현상,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복자에 전복을 주는 돈을 복채 이럴 때도 쓰는 한자죠. 우리 배우신 한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잠깐 정리하시면 돌석으로 구분했죠? 구들경. 이어멜개는
이어멜개가 제가 좀 오타냈네. 여기 사람이 넘는 거. 이어멜개. 그 다음에 구멍공자는 공자공도 되지만 구멍공도 된다는 거. 이바지할 공자는 앞에 사람인에다가 함께공 써서 마음까지 다해서 바친다는 뜻. 실공자는 장인공이 발음하고 치다가 뜻 주는 거. 각관자는 머리에 쓰는 갓, 왕관 같은 거. 그다음 빼앗기는 제자리에서 까치발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별의 기자는 줄이긴 줄인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줄. 빌기는 신에게 권력, 도끼를 달라고 빌리는 것처럼 빌다 기도 기자입니다. 여자를 붙였지만 남자종을 상징하는 종로였고요. 검은 무리들이었고 옷 위에다 꾸민 띠였고요. 실타래가 엮인 것처럼 어지러운 모습이었고 그 다음 새가 신을 보고 도망갔다 해서 떠날 리였고 내가 어디를 갔다가 꼭 올 때 신고 오는 신발, 밟고 오는 신발에서 신이 밟을 리였고요. 역사를 쓰는 관리였습니다. 열십이 넓다라는 뜻이어서 넓게 알고 있는 박사의 박자였고요. 예쁜 나라들이 모여 있었고 마을에 그다음 족보본은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요. 거북이 모양에서 전복자 이렇게 해서 배우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상급 공부할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